2022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는데요. 네네.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나요? 네, 이번 2022년 9월 1일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건강보험 체계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내용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 달라진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갔는데, 뭐 예를 들면 소득 점수 폐지를 하고 정률제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좀 더 좋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제 건강보험료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될 텐데,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업자를 등록했거나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줄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아볼 거는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는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돼서 재산과표 5천만 원 이하는 일괄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그동안 배기별 기준별 차등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점수 체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최저보험료는 또 올라갔죠, 반대로. 그 다음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해서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분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임대사업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소득점수 폐지 제도에서 정률제 도입하는 것과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주부분들이라든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뭐 법인 문제도 고민을 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까지 월세를 맞춰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시키려는 많은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들한테 건강보험료 개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건강보험료 개편이 임대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첫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점이에요. 월세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게 피부양자 자격이었거든요.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를 좀 고려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2022년 9월 1일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시행규칙에 보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인정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기본적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2조 1항 2호에 갔을 때 나항의 1항에 보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근데 소득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 소득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연 임대소득 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50%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임대소득 400만 원일 경우에 50% 비용 공제가 되니까 200만 원만 소득이 잡히죠. 근데 여기에서 기본 공제 또 200만 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때부터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로 나와요. 왜 1,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계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경 비율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일 경우에 60%가 빠지면 400만 원만 소득이 잡히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본 공제가 또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0이 되다 보니까 월 83만 원 이하까지 임대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 오피스텔도 뭐 일반 임대업으로 갖고, 그러니까 사무실로 임대를 준 경우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업무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연 임대소득 5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단 이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죠. 그리고 월 41만 6천 원 이하의 임대료를 받으면은 가능은 한데, 대부분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특히 구분형 상가를 갖고 있다거나 분양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세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피부양 자격이 탈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연 임대소득이 400만 원 이하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가표 9억 초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한다면 역시 피부양 자격이 상실이 되고요. 재산세 가표 5억 4천에서 9억 이하라 한다면 기타 소득이 1,000만 원 초과가 안 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1,000만 원 초과까지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임대소득도 잘 생각해야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의 5억 4천 이하는 기타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한다라는 거. 요 조건은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는 상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불가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부양자 박탈이 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꽤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보험료, 이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보험료뿐만 아니라 재산,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소득까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게 많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뭐 다른 요건은 워낙 개별차가 크다 보니까 다 제외하고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임대사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이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존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중에서 이제 임대소득만 가지고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내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큰 혜택으로 바뀐 게 정률제 개편이에요. 정률제 개편은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기존에는 점수제 건강보험료는 만약에 월 100만 원씩 임대료로 계산을 해볼게요. 월 100만 원씩 임대료로 1,2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임대사업자다 할 경우에는 기존에 1,200만 원이면 저희 표를 보시면은 552점에 해당합니다. 552점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1점당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205.3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552점 곱하기 205.3원 하면 월 11만 3,32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률제로 개편이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률제라는 거는 지금 직장가입자하고 똑같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에 대해서 6.99%의 이제 그 건강보험료율을 적용을 해서 실제 월 보험료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월 보험료가 만약에 연 1,200만 원 소득이면 6.99%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매월로 나누니까 12개월 하게 되면 월 69,900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11만 3천원이 69,900원의 건강보험료로 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임대사업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법인으로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이 건강보험료 체계가 정률제로 적용이 되면서 과연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이 유리할지 해서 약간 개인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소득 체계만 지금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동차를 갖고 있고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지역가입자 유리할지는 또 따져봐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법인으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합산이 되면 이제 보수 월액보험료 추가 6.99%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라도 만약에 내가 임대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된다 한다면 직장가입자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계산 내용이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소득점수에서 소득점수가 정률제로 개편이 되면서 조금은 더 심플해졌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편됐으니까 하나씩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임대사업 전에 건강보험료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